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3차 위저드 혼돈마스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 정리된 내용은 중국 서버에 있는 게시 글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버에서는 사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번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뭐 스킬명이라던가 이런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개 직업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위저드만큼 제가 다른 직업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위저드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차 전직 이제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어둠 속성, 사실 어둠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림자 속성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염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저는 좀 편하게 어둠이나 뭐 그림자나 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해해 주세요. 자, 우선은 캐릭터 PV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하는 장면이죠. 어둠인 것 치고는 옷이 흰색이에요. 자, 스킬을 모았다가 한 방에 던지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서버에 현재 이제 3차 전직이 돼 있는 서버를 제가 좀 찾아서 봤고, 한 위저드가 별로 없지만 한 3분 정도 찾아가지고 한 3, 4분 정도 스킬 비교를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아마 레벨이 10, 20, 34레벨 정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시점에서 34레벨 정도 되고, 전투력은 오늘 확인했을 때는 4.05 정도 됐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며칠 전부터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스킬 레벨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우선은 끼고 있는 스킬이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34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암성 6세트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성 6세트로 레전드를 이제 2차 전직에서 지금 만들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레전드로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암성 6세트 여러분들도 2차 전직 지금 하고 만들고 계실 텐데 랜덤 속성 잘 맞춰 주시면 오랫동안 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목걸이하고 부적은 기술 세트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직 100레벨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뽑고 계실 텐데, 요 반지가 클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위저드 하시는 분들은 크리 세트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참고로 다른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크리 세트로 좀 넘어갔는데 기술이 좀 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살짝.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스킬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기존에 있는 기존 스킬부터 한번 볼게요. 기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술 스킬에 얼음 영역하고 그 다음에 광염 영역을 쓰고 있는데,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번개 영역도 있죠. 그래서 영역 3개 중에 2개를 쓴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영역 스킬들 중에 레벨이 높은 거를 조금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아래 패시브 같은 경우에도 새로 나온 스킬이 2개가 있고, 이제 기존 스킬 중에 영역 마스터, 요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과부하 스킬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역 마스터 과부하, 그리고 이제 원소 폭주하고 깨달음은 약간 공통적으로 쓰는 느낌이고, 이것도 뒤로 가면은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딱 봐도 이 3차 전직 혼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위주로 쓰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스킬들을 좀 볼게요. 이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번역을 해서 보는 거라. 일단 코어 스킬, 요게 핵심이더라고요. 이 코어 스킬이 핵심인데, 이 최종 게시라는 스킬이고,
시전하고 4초 동안 대상에게 영염 피해를 주고, 영염이 이제 그림자 피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염 피해를 주고 피해의 55%를 주변 목표에게 추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범위 데미지를 같이 줄 수 있는 이제 스킬이고, 1초마다 1스택의 게시를 얻으며 각 스택은 다음 최종 게시 피해를 5% 증가시킵니다. 최대 5스택까지 중첩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최종 게시가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었던 기모오다가 한번 던지는 그런 느낌의 스킬이거든요. 여기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길을 모으고 길을 모으고 던지는, 자, 요 스킬이 지금 이 최종 게시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 재능은 영향 피해를 입힐 때 최종 피해가 240% 증가합니다. 요거는 제가 직업별로 보니까 그냥 앞에 이름만 다르더라고요. 뭐 자연 피해를 입힐 때 최종 피해가 240% 증가합니다 해서 직업별로 그냥 속성에 맞춰서 3차 전직은 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재능 5개 찍는 거는 보니까 제가 확인한 위저드 분들은 전부 다 혼돈 마스터는 다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재능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다음 새로 나온 스킬들 마저 보겠습니다. 전술 스킬,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 2개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전부 다 깨알 같습니다. 얘네는 새로 나온 애들은 무조건 다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위저드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제가 스킬까지는 좀 정리를 해놨는데 새로 나오는 스킬들은 전부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3차 전직에. 3차 전직 자체가 약간 2차 전직이랑은 다르게 메커니즘이 확확 바뀌는데 일단 3차 전직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말의 수수께끼. 시전 후 5초 동안 유도하며 유도 기간 동안 매 초마다 자신의 주변 목표에 100% 공격력의 영향 피해를 입힙니다. 자, 유도가 완전히 종료되면 다음 최종 게시 피해가 44% 증가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스킬 요거를 번역할 때는 몰랐는데 플레이 영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술 스킬은 어쨌든 시전 후 5초 동안 유도가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최종 게시 피해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게 보면 영염 피해를 입히는데 이 앞에 영염 피해를 입힐 경우 최종 피해가 증가합니다. 요것만 봐도 지금 느낌이 살짝 오시려나요? 종말의 수수께끼를 먼저 쓰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최종 게시를 쓰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세계 창조, 세상 창조 약간 그런 느낌인데, 패시브 최종 게시가 피해를 준 후 대상 지역의 5회에 걸쳐 최종 게시 피해의 6%에 해당하는 영향 피해를 입힙니다. 최종 게시 피해가 44% 증가합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도트 데미지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허공 영역, 이게 패시브인데 영역 스킬이에요.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광염 영역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얼음 서류 영역이나 그런 것처럼 영역입니다. 종말의 수수께끼의 유도가 종료가 되면 이 앞에 게 끝나면 목표 지역의 허공 영역이 생성됩니다. 이 영역은 매 초마다 영역 내 적들에게 300% 공격력의 영향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영향 피해를 계속 주는 거죠. 이 효과는 11초 동안 지속됩니다. 영역 내 적들에게 자신이 받는 영향 피해가 44%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색깔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거는 스킬 레벨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 게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킬 레벨 올라가면 얘네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코어 스킬 레벨을 제일 먼저 올리는 것 같아요. 코어 스킬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어랑 전술이랑 패시브 좀 받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재능인데 이 재능을 제가 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봐야겠더라고요. 재능을 안 보면은 메커니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능 번역을 좀 해봤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5개를 하나씩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 강림 전투 진입하면 어둠 속성, 저 이제 어둠이라고 그냥 편하게 썼습니다. 어둠 속성 피해가 100% 증가하고 최종 게시가 1회 사용될 때마다 증가 효과가 20%씩 감소합니다. 처음이 엄청 세다는 얘기고 뒤로 갈수록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투가 20초 이상 지속되면 증가 효과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증가 효과가 처음에 100%인데 시간 지날수록 20%씩 깎이고 아예 나중에 20초가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그냥 0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이 제일 강력하다는 얘기고, 다음 2회 매 20초마다 최종 개시 피해량이 7% 증가합니다. 요거를 이제 위에서 감소하는데 대신 여기서는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이 효과는 최대 8번까지 중첩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20초마다 8번 뭐 요것도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재능이라서 뭐 딱히 스킬 레벨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색깔 맞춰서 해놨습니다. 어쨌든 20번에 8번이면 얼마야? 6번이면은 2분이니까 2분 40초? 네, 뭐 대략 한 3분 정도까지는 증가를 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 균형, 크리티컬 확률 1%당, 그 다음에 가속 1%당 어둠 속성 피해가 증가를 합니다. 네, 크리티컬 확률 1%당 어둠 속성 피해가 0.3% 증가한다. 근데 한도치가 안 써 있어요. 이게 거기다가 절대값이 아니라 퍼센트라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니까 세팅하시는 걸 보니까 크리티컬이랑 가속을 엄청 막 올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기술을 많이 올리는 세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둠 속성 피해를 보조할 수 있는 크리티컬이랑 가속이 있고, 그 다음 맹종, 종말의 수수께끼의 유도, 이게 좀 특이한데 종말의 수수께끼가 원래는 유도 상태로 들어가. 유도는 이제 뭐냐면은 스펠링 하는 겁니다. 근데 종말의 수수께끼가 유도 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지속시간 동안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완료 후, 아마 지속시간이 끝난 후겠죠. 요게 좀 애매했는데 저도 볼 때마다 유도 완료 후 효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유도 완료 후가 뭐냐면 앞에서 시전 후 5초 동안 유도가 되며 유도 기간 동안 매 초마다 자신의 주변 목표의 100% 공격력에 영향 피해를 입히고 유도가 완전히 종료되면 최종 개시 피해가 44% 증가한다는데, 그냥 유도 안 하고 5초 동안 유지되고 시작부터 최종 개시 피해는 44% 증가한다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유도 완료 후 효과로 전환되며 발동 즉시 허공 영역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허공 영역도 원래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종말의 수수께끼 유도가 종료되면 허공 영역이 생성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허공 영역을 생성합니다. 전장에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존재하면 최종 개시 피해량이 560% 증가합니다. 딱 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스킬을 영역을 2개를 들어가는지 알겠죠. 우리가 처음에 얼음서리 영역이랑 광염 영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 패시브에서 허공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3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개시 피해량이 560% 증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해답, 최종 개시의 시전 시간이 50%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개시 같은 경우에는 유도 스킬이라서 스펠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지가 쭉 차가지고 스킬을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파이어볼 처음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차 때 파이어볼 쓸 때 약간 기모으다가 한번 쓰고 기모으다 한번 쓰고 그런 느낌인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도 스킬인데 요 시전 시간이 50% 단축됩니다. 이미 영역에서 피해를 입으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저희는 이제 영역 스킬이 3개나 있죠. 최종 개시 피해를 입힌 후 어둠 피해가 크리티컬 확률 1%당 0.7%, 가속 1%당 0.1% 증가하고 이 효과는 5초 지속됩니다. 여기도 이제 뭐 약간 뭐 추가 옵션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새로 나온 스킬들이랑 재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전술 스킬을 먼저 사용해 가지고 코어 스킬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허공 영역이 생기고, 허공 영역에서 추가로 또 데미지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재능에 있는 것들로 보면은 우리가 그림자 피해 줘가지고 뭐 최종 개시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종 개시 피해를 엄청 크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대신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피해량을 보완할 수 있는 애는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피해가 유지가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킬 세팅을 좀 볼게요. 이게 사실 아래쪽
이 제가 그냥 적당히 영역 세팅이라고 좀 써놨는데 요게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고 보시면은 스킬이 약간 달라요. 뭐 위에 옆에 왼쪽이랑 오른쪽이 제가 두 개 넣어놨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번개 영역 썼고 여기는 뭐 얼음설이 썼고 그다음 아래도 보면은 스킬 세트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냥 요런 애들 적당히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대포 세팅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름을 적당히 지어 놓은 건데 그리고 영역 세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풀 자동이고 데미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 게시판의 게시글들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포 세팅이라고 해서 수동으로 쓸 수 있는 세팅을 조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고로 여기서 대포를 의미하는 거는 이 코어 스킬이 길을 모으다가 한 방씩 크게 던지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대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앞쪽이랑 이제 그 영역 세팅이랑 다르게 편차가 좀 큰데 수동으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펙이 좀 돼야 된다고 해요. 이게 기술을 한 70 이상? 지금 이제 오른쪽에 요거를 제가 영상도 있는데 영상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세팅한 사람 거를 제가 스펙을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크리티컬이 57, 기술이 81, 명중은 핑크냥이 때문에 이제 낮은 거고 그 다음에 가속이 50, 그 다음 만능이 만능 증폭 요게 이제 53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세팅이 되어 있고 이거 아까 얼마였죠? 104.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수동으로 컨트롤이 되는 건데 제가 숫자만 써놓고 안 바꿔놨네요. 자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최종 게시 쓰고 마법 표식 쓰고 펫 궁극.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아니 코어 스킬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마법 표식을 코어 스킬 다음에 쓰는 거야.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영상을 한 20번 돌려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종말의 수수께끼가 먼저 쓰고 5초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극한의 충격을 쓰는데 이게 왜 5초가 지나가야 하냐면은 종말의 수수께끼가 5초가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5초 후에 극한의 충격을 쓰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 게시를 쓰는데 이 최종 게시가 스펠 그러니까 유도 스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펠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2초? 3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스펠이 끝나기 전에 마법 표식이랑 궁극 스킬을 쓰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종말의 수수께끼, 극한의 충격, 그 다음 마법 표식. 근데 여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대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차 전직 하자마자 쓰는 스킬 세팅은 아니고 스펙이 좀 되는 분들, 과금을 좀 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과금을 하지 않았으면은 여기 이분처럼 레벨이 좀 높던가 그리고 이분은 전투력이 7.8인 M입니다. 뭐 대략 이 정도 스펙은 돼야지 사실 저 스펙 전에도 쓸 수는 있기는 하죠. 스펙이 한 3M? 4? 3은 좀 아니다. 한 4, 5, 6 정도 되는 분들도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기술이 좀 높은 요 세팅 어느 정도 다른 능력치도 되는 세팅이 되는 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면 요거는 제가 스킬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분만 좀 따온 거거든요. 자, 수수께끼 먼저 쓰죠. 그 다음 1, 2, 3, 4, 5 기다렸다가 극한 충격 쓰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쓰고 마법 표식 쓰고 궁극기 쓰고 요렇게 한 건데 이게 자 일단 순서 보셨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캐릭터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요거를 쓰고 나면 캐릭터에서 게이지가 파란 게이지가 줄어들어요. 그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수수께끼가 5초 동안 유지가 되면서 유지되는 시간이 파란색 게이지가 줄어드는 걸로 보여.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캐릭터 위주로 봐주세요. 자 종말의 수수께끼 처음에 바로 씁니다. 쓰고 나면 자 파란색 게이지가 줄어들죠. 5초 동안. 이게 다 줄어들고 나면은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고 나면 다시 파란색 게이지가 점점 차요.
파란색 게이지가 점점 차는 동안 마법 표식이랑 펫 궁극 스킬을 써가지고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보면은 자, 두 번째 쿨도 이제 그렇게 한번 돌리고 나서 자동을 누른 거고, 자, 두 번째 쿨 도는 거 보면 자, 수수께끼가 다시 돌아오죠. 자, 수수께끼 쓰고 그럼 1, 2, 3, 4, 5 쓰고 나면 충격 쓰고 궁극 코어 스킬 쓰고 코어 스킬이 자, 여기서부터 코어 스킬 게이지 가는 거 캐릭터 봐주세요. 자, 코어 스킬 게이지가 올라가는 동안 마법 표식, 이렇게 설명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스크린샷을 좀 찍어 놓은 건데 왼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여기서 자, 극한의 충격을 누른다는 건 일단 앞에 수수께끼 눌렀고 5초 지나서 극한의 충격을 누른 거예요. 그리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얘가 코어 스킬을 쓰더라고요. 근데 코어 스킬을 쓰고 나면은 스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아래 파란색 게이지가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스펠이 끝나는 요 이제 파란색 게이지가 다 갔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남은 스킬들을 다 써줘야 돼요. 마법 표식 쓰고 펫 궁극기 쓰고, 그래서 스펠 중에 마법 표식이랑 펫 궁극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대포 발사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스펠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스킬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포를 발사를 하고 나면 얘가 보스가 지금 보스 체력이 20줄인데 20줄이었는데 이게 한 번에 15줄까지 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딜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킬을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종말의 수수께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5초 얘가 이제 끝나는 거 기다렸다가 극한의 충격 쓰고, 그 다음에 최종 개시 쓰고, 그 다음에 마법 표식이랑 궁극기 쓰고 자동,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기술이 높아야지 딜이 제대로 나온다고 얘기를 여러 명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봐도 왜 기술이 높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무댐이니까 기술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기술이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크리 50 맞추고 나면 기술을 70까지 맞춘다고 해요. 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요런 이제 방식 세팅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투력 세팅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안정적인 영역 세팅을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세팅을 제가 알려드린 건 여러분들도 스펙이 안 되더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시라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알아봐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기본 세팅은 요 아래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재미로 얼마나 또 이제 데미지가 잘 나오는지는 요 대포 세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포 세팅 재능에 대해서는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은 본격적으로 이게 재능 열리면은 좌우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팅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요 네 번째가 종말의 수수께끼가 유도 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지속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종말의 수수께끼 5초를 안 기다려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재능을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종 개시 피해량이 560% 증가하니까 그냥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궁금증이 저도 아직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3주차 비행기 이벤트 13주차가 시작되면서 3차 전직이 열리면 그때 조금 더 풀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직업들 영상으로 다시 영상을 올릴 예정이긴 한데, 위저드만큼 분석을 해서 올릴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스킬 확인한다 생각하고 다음 영상들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고머핀 캐릭터 미래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체리로즈였습니다.